준비하면서 내가 또 알아보면서 더 확신 있고 설레임을 주는 독일 PM 보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를 잠깐 소개를 하기 전에 이 보너스는 참 많죠. 혹시 보너스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세히 알아보시면요. 이 PM은 보상을 너무 잘 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때 어디에 잘 챙겨주는지도 알아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만 알려드릴 건데 더 상세하게 내가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께 미팅을 요청하셔가지고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저를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는 예중예고, 네, 부산 예중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대에 나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10년 넘게 이제 미술 전공을 했다 보니까 당연히 미술 선생님을 해야 됐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이 직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가 취업난 이런 걸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면 또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빨리 이제 직장도 구하게 됐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계기를 빠르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미술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술만 해왔다 보니까 공부를 잘했던 것도 사실 아니고 제가 공부를 머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한 전공을 오래 해왔다 보니까 다른 거에 도전을 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또는 알아보지도 조차 못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살 이후에 알바를 했어야 됐는데 이 알바도 이거는 있었어요. 약간 좀 이 알바도 보장이 되는 쪽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알바도 4대 보험이 빠지는 대기업 알바를 만 선택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알바할 때도 1년은 무조건 일을 했고 그 이후에 퇴직금은 무조건 받았습니다. 알바생 때도. 네네. 그만큼 좀 보장이 되는 알바를 선택하면서 했다. 네, 왜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받아가고 싶은 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잘 모르지만. 근데 제가 한때는 미술 선생님을 하면서 우연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날이 한 번은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일을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물음표가 떴을 때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내 미래를 생각을 해봤었을 때 나의 위, 상사들을 보면서 저의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잖아요. 상사들을 보면서. 상사들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미래의 삶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뭔가 뒷전으로 두고 뭔가 일에 더 몰두를 하시고 그리고 나의 자녀를 먼저 챙기는 것보다 이제 다른 집의 아이들을 더 챙겨야 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나는 내가 원했던 삶은 저게 아닌데 나는 분명히 엄마의 역할을 잘 충실히 하고 싶고 추후에 결혼을 한다면 그리고 나의 시간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이 지금 내가 나한테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였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제 마음 한구석에는요. 뭔가를 찾았어요. 나 할 수 있는 뭐 없을까? 다른 거 뭔가 경험해볼 수 있는 거 없을까?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거기에 이제 잠재의식에 통해서 이제 해답이 찾아지는데 그게 또 좋은 계기로 전혀 완전 다른 분야, 회계, 격리직을 사무직으로 우연히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서 제가 부산을 떠나서 화성, 네, 갑니다. 경기도 화성으로 과감하게 미술 전공을 내려놓고 내가 이때 아니면 이런 경험을 절대 못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아니, 20대 초반이었어요. 24살쯤이었으니까 24살에서 제가 30 초반까지 위에서 살다가 네, 잘 사회생활 경험을 하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고향인 여기 부산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런 스토리도 제가 차차 풀어갈 건데요. 그러면서 저는 보시면은 계속 무언가를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도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갈증들을 계속 느껴가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음식점 단기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뭐 중고등, 수능, 뭐 입시 전문, 대치, 뭐 분당, 학원, 상담, 실장, 학부모 상대하는 일들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요. 이런 걸 했던 이유는 내가 잘하는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분야로 도전을 많이 했었고 그와 동시에 현실 점검이 좀 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는 이 N사를 통해서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알게 됐는데 저는 이때 인식이 없었습니다.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고 좀 더 빠르게 남들에 비해서 나의 또래에 비해서 더 빠르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로 결단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아까 호스트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게 누가 꼬시지 않고 누가 권유하지 않고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었을 때도 제품이나 또는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가 또 궁금해서 제가 세미나 일정 언제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나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좋다는 말만 믿지 말고 객관적인 검토 자료를 저는 확인을 제 눈으로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확인을 했고 아 그래? 그러면 소개비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소개비는 어떻게 이루어지지도 저는 객관적으로 인식 없이 바라봤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추후에 하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N사를 통해서 잘 경험을 하고 이제 N사에 대한 비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제가 독일 PM으로 23년 7월에 만났고 지금 이제 현재 2년째 하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독일 PM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는요. 결국은 이 3년의 몰입으로 나머지 인생을 저는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가 뭐 미술 선생님이든 이전 뭐 직장인 직업이든 그 직업의 끝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면 내가 선택해왔고 걸어온 길들이 뭔가 부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안 보고 싶을 때가 한 번씩 저는 있었거든요. 괜히 기분 나쁘고 내가 선택한 직업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괜히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내 직업 현실 뭔가 미래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지만 그 기분을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인정을 해서였더라고요. 그 직업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하니까 뭔가 기분 나쁘게 처음엔 들렸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과 가치를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네트워크 사업을 그냥 단순히 취미 활동, 당연히 처음에는 카드값 좀 더 벌어보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아 진짜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인데라는 걸 알고 나니까 허투루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미래를 대안하는 이 일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저를 찾아주는 데가 사실 없어요. 사실 지금 제 나이도 찾아주는 데 없거든요. 제가 지금 30 중반인데 지금도 가면요. 나이 어린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를 싫어해요. 불편해해요. 제가 뭔가 잘하고 싶어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나이부터 뭔가 찾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만두면요. 돌아갈 데 없어요. 여러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인 생활 너무 오래 해왔고 이 직장인 생활도 똑같이 힘들다는 걸 너무 알고 있고 그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네트워크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이것들입니다. 이제 삶이 변화하면서 시대가 변화하면서 직업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직업은 일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일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직업들 변화에 대비를 하고 싶었어요. 뭔가 계속 시대는 변하는데 나 뭐 해야 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봤을 때 아, 충분히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돈만 모은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는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저축해가지고 이자 받아가지고 불려서 잘 살 수 있는 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또 어른들의 말을 들었다 보니까 저축 무조건 해야 돼, 현금 아껴야 돼 하는데 제가 지금 살아보는 시대는요 아낀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더 많이 이 현실 점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로서도 그리고 아내로서도 와이프로서도 당당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뭔가 이 돈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내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도 못 해드리고 그리고 마음적인 여유도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싫었어요. 그게 돈이 뭐라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아껴야 되는 이 생각들
그리고 뭔가 베풀고 싶은데 베풀지 못하는 이런 생각들. 정말 이 돈만 좀 있었으면 내가 좀 다 사주고 뭐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하고 싶은데 그걸 조차 못하는 제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일의 방식도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습니다. 고민 없이 사는 삶. 고민 없이 하루들을 너무 보내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현실입니다. 이거는 사실 예전이나 10년 전이나 뭐 20년 전이나 현재나 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장님들. 경제 상황은 좋아질 리가 사실 없어요. 계속 변화할 때마다 안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기회를 선택하고 어떠한 방법을, 어떤 해결 방안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지. 현실 타령한다고 사실 그게 해결책이 찾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렸을 때부터 빨리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20살 때부터 빨리 독립을 해야 됐다 보니까 이 생계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실 점검이 좀 더 빨리 됐던 것도 있었고요. 지금 이 기사들 전부 다 9월 달 겁니다. 네,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죠. 네, 지금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난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당연히 월급이 한계가 있다 보니 플랜 B를 찾아가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은 지금 완전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하죠. 임대 많이 늘어난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AI와 이제는 점점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사실 완벽하게 AI가 차지를 하는 건 사실 저는 5년 뒤면은 완전히 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3년 뒤에도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시대가 달라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AI가 점점 직업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 호스트, MC 또는 방송인. 그거는 완전히 지금 AI가 대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한 기업에서 뭔가 이런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리에서 MC 사람이 직접 나오지 않고 화면을 띄워서 안내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또 광고도 AI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점점 AI가 많이 차지할 건데 우리는 지금 이 AI와 결국은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는 현실적으로 빨리 바라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뭐 나중에 비전이 안 보이지 않느냐 하시는데 결국은 저희가 일을 쭉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뭐 개인주의 뭐 1인 기업 또는 뭐 1인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개인주의가 강해졌기 때문에 공통체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옛날에는 공통체가 보편화가 됐었다면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1인 가정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저희가 사람들이 물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슬픔을 느끼고 상처도 받고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죠. 그러면 결국은 1인 가정이 많이 늘어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사람 2인, 3인, 4인, 5인이 모이면요. 그거를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AI가 공존하는 시대에 공동체 생활은 더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점차 계속 비전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을 할 때요. 통계적인 자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통해서도 우리 한국에 직접 판매 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알아보시면. 근데 매년마다 거의 100개에서 150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신규 회사가 생겼다가 폐업이 되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매년마다 조금씩은 상회를 하나 이 한국에서도 직접 판매 회사가 차지하는 매출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체 매출액에서 평균 몇 년째 계속 75%에서 80%는요. 상위 10개의 회사들이 차지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요. 이 매출이 10개 회사들이 같이 나눠 먹고 있는 거고 나머지 20%밖에 안 되는 매출을 거의 90개의 회사들이 나눠 먹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20%를 나눠 먹는다고 하면 사업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떨어질까요? 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을 하실 때도 무조건 상위에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위의 10개 회사에서도 8위, 9위, 10위는요, 매출액 살펴보시면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매년마다 매출 금액에 변동이 생기면 떨어지고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5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또 여기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매년마다 매출액이 생겨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에 올라오는데, 다른 회사들은 이미 30년이 넘었고, 그리고 아까 강혜서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PM 같은 경우는 3종 세트가 거의 70% 이상 내 제품력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은 이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3위인데 3종 세트가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제품력이 좋다는 얘기고 매년마다 사람들이 계속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찾을까? 이거를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걸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건데, 그럼 내가 이걸 선택했었을 때 나도 돈을 같이 벌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독일 PM이 지금 예전에 60년대의 해운대 센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독일 PM이 60년대의 센텀과 해운대 같았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경기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내려온 이유도 이 같은 경우입니다. 60년대 편당 500원이었어요. 당연히 이때도 편당 500원도 그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뜻 시작을 못했죠. 땅을 못 샀죠. 이때 당시에는 땅을 사면요 무조건 건물을 지었어야 됐대요. 근데 이때도 건물 짓는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땅을 안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땅을 사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평을 예를 들어서 사요. 그러면 반평을 팔아요. 그러면 그 팔면 그 돈이 남잖아요. 그걸로 사실 건물을 지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그거를 선택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넥스트는 뭐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기회가 이제 놓쳐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엄마가 그때 센텀 샀어야 되는데 이러셔서 여기가 지금 백화점 들어설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진짜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해서 뭐하냐. 그 얘기를 해요. 사실 속으로도 샀으면 나도 떨어지는 게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 한 적은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지금 기회가 눈앞에 오셨을 때 빨리 단번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시장에서도 현재 PM은 계속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PM을 선택을 했고요. 계속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계속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보상도 계속 바뀌고 있고 제품 금액도 계속 변동이 생기고 있고 여전히 이 매출 금액에 비해서 사업자들이 힘들어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독일 PM이 뭐가 다른지를 살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제품 액티바이즈를 한 잔 먹어봤을 때 플러시 반응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체온증이고 이제 저혈압이 있다 보니까 플러시 반응이 없었는데도 저는 보상을 보고 바로 사인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품력도 제품력이지만요. 이런 통계적인 자료를 보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PM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리고 선택을 하실 거라면 객관적인 자료들, 증명된 자료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선택을 했었을 때 얼마나 나도 성장을 같이 할 수 있을까를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PM도 보상 구조를 봤을 때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는데 저희 한국법상 네트워크에는요 35%만 줄 수밖에 없는 그 법 기준이 있어요. 다른 국가들은 거의 뭐 45, 뭐 50 이렇게 이상으로 많이 주거든요. 근데 한국 법상 35%밖에 못 풀어주는데 이 35%도 어디에 풀어주냐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네트워크 많이 인식이 뭐예요? 윗사람이 더 많이 벌어간다. 뭐 먼저 시작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간다라고 이런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PM을 선택한 이유는 이 분포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M은 초기 사업자분들, 소비자분들도 초반에 빠르게 조금 수월하게 또는 안정적으로 벌어갈 수 있는 소개비 이 분포도가 이 PM은 초반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 PM을 왜 선택을 해야 되냐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해야 되냐면요. 프랜차이즈 형식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프랜차이즈식 구조는요, 보통 본사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얄티 소득을 본사가 다 가지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벅스를 냈을 때 내 지인이 나의 그 스타벅스 장사 잘 되는 걸 보고 똑같이 냈는데, 그 지인이 낸 프랜차이즈 로얄티를 저한테 주지는 않잖아요. 바로 스타벅스한테 주거든요.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또 가치, 매뉴얼 이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직접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PM은 반대로 프랜차이즈 형식이지만 뭐가 다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지인이나 또는 가족을 통해서 소개가 나거나 전달이 되거나 했다면 그 로얄티가 나한테 지급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PM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할 이유가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식의 형식, 그 다음에 독일 PM의 보너스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이제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직접 추천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나를 통해서 소개가 난 사람들 거에 대한 11% 수당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정기 구독을 소개를 하든 콜라겐을 소개를 하든 액티바이즈를 소개를 하든 내가 직접 추천 한 사람한테라도 소개를 했었을 때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직접 추천 보너스를 받아가는 기준이 정기구독 ABO, 오토십을 신청하는 건데요. 이 정기구독은 3개월 단위로 반복돼서 이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예시로 지금 9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분할 결제가 되고, 첫 달에 파워 칵테일 3박스, 리소리트 3박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액티바이즈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 3개월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토십만 하셔도, 정기구독만 하셔도 내가 한 사람한테라도 전달을 했었을 때 소개비가 발생이 되는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든 사업자분들이든 간편하게 심플하게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는 게 정기구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십은 주는 혜택이 너무나 많죠. 저희가 매달마다 전 제품이 돌아가면서 할인을 하게 되는데, 그 할인 품목도 살 수 있는 게 정기구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십, 무조건 이 정기구독을 한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PM은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토십을 안 한다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냥 혜택을 안 받겠어요. 나는 저렴하게 안 먹을래요. 나는 돈 많으니까 그냥 돈 많이 쓸게요.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기구독 같은 경우는 30% DC도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오토십의 매력은 그리고 이 PM에서 왜 오토십을 한 사람한테 또 혜택을 주냐면요. 이 오토십이 쌓여서 여러분들께 아까 프랜차이즈 형식의 소개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패시브 인컴 또는 레버리지라는 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내가 처음에 혼자서 먹다가 나중에 10월 달에는 내가 누구한테 또 소개를 해요. 그리고 11월 달에 소개도 해요. 근데 내가 12월 달에는 소개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또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소개가 또 쌓여서 이 오토십은 이렇게 쭉 성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제 그래프이거든요. 밑에 분홍색 선이 제가 혼자서 전달한 수치인 거고, 여기 저의 산하로 팀 전체가 같이 전달한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오토십은 계속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 쌓이면 쌓일수록 나한테도 수당이 계속 쌓여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기구독이라는 오토십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접 추천 보너스 받는 부분에서 내가 난 정기구독도 안 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잖아요. 정말 간혹 0.1% 예를 들어서 뭐 액티바이즈만 먹겠어요. 그러면요, 내가 액티바이즈 한 통만 먹고 나서 액티바이즈도 너무 제품력이 좋다 보니까 소개가 분명히 나거든요. 근데 소개 나신 분에 대한 소개비는 내가 못 받아갑니다. 내가 정기구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조건 오토십을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는 내가 만약에 정기구독을 안 한 상태에서 소개를 했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개비는 나에게 위에 있는 오토십 한 사람한테 지급이 됩니다. 자, 프랜차이즈 소개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소개가 나고 입소문이 나고 전달이 되고 사업적으로도 또 팀이 생기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내 산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들 것까지 이제 대면을 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것까지 또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평생 유통권 딱 한 번 구매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평생 유통권이 또 유연한 게 뭐냐면요. 소비자분들도 되게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가족 패키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다이어트 패키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왜냐면 오토십이 세 박스 나 혼자 먹는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몸에 염증성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채소량만 먹으면 사실 효과 효능을 보실 수가 없어요. 초반에 내가 좀 세포 재생도 하고 신진대사를 좋게 만들려면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영양소를 그만큼 공급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근데 3개월이라는 오토십 양은 부족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 달 만에 없어지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내가 투자한 만큼 효과 효능을 보시려면 세트를 결국은 언젠가는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2달 뒤든 뭐 한 달 뒤든. 근데 미리 이거를 구매를 한 번이라도 해두시면 나는 박탈 없이 강등 없이 평생 유통권을 가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발빠르게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하게 되시고 그리고 가족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나 혼자 먹을 생각을 하지만 일주일 먹어보고 2주일 먹어보고 뭔가 제품력이 좋으니까 나 혼자 먹으면 안 되겠네 해서 소개를 하시는 경우 또는 나눠주시는 경우 또는 남편, 와이프, 뭐 자녀, 부모님 이렇게 다 같이 드시는 경우가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제 소비자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 뭐예요? 또 오토십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죠, 양이. 그렇다 보니까 이 패키지를 꼭 무조건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거를 사업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거를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날에 오토십하고 평생 이 유통권을 구매를 같이 했었습니다. 왜냐? 나는 단돈 몇만 원만 벌려고 이 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정말 안정적인 소득을 벌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소득을 발생되는 거를 받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같이 구매를 하면 되는데 한 번이면 됩니다. 내가 오토십 신청을 했었을 때 딱 한 번 구매하시면 되고요. 딱 한 번 구매해도요. 강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시니까 패스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결제를 했다가 카드 바꾸신다고 취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프리패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카드 변경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재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풀세트 같은 경우에는 했었을 때, 안 했었을 때 또 금액 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도 오토십도 하고 평생 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 한 명에게라도 소개를 했었을 때 그 사람도 평생 유통권을 했다면 이 평생 유통권에 대한 소개비가 15만 6천 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평생 유통권을 안 가지고 있다. 그냥 정기구독만 하고 있다. 금액 딱 반만 나눠서 7만 8천 원만 받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7만 8천 원 누구한테 가나요? 그 위에 있는 평생 유통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내가 다 가지고 가려면 내가 혜택을 다 누리려면 평생 유통권 한 번이라도 구매를 꼭 하셔야 된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요. 내가 이번 달에 7명한테 소개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직접 추적 보너스 제외하고 그건 또 별도로 알파로 금액이 붙는 거고요. 7명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수당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 말은 즉슨 뭐예요? 내가 평생 유통권 구매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난 공짜로 평생 유통권을 소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6레벨 보너스라는 게 있는데 이 6레벨 보너스는 내가 직접적으로 소개한 사람, 전달한 사람들로 통해서 소개난, 전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층을 나눠서 레벨을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 이 지급도 1레벨은 5, 3, 3, 3, 5, 5 이렇게 전체 매출에서 계산이 돼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평생 유통권을 따신다면 직접 추천 보너스도 받아가게 되고 아까 15만 6천 원도 또 개인당 받아가게 되는 거고 6레벨도 계산돼서 다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유통권을 안 하면 나는 여기까지만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 것까지 받아가려면 꼭 평생유통권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또 착각을 하시거나 또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소비자로 레벨이 측정이 되시는 줄 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생 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레벨이 측정이 됩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연결한 사람들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주관이 너무 뚜렷하셔가지고 평생 유통권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정기구독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소개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야 이거 사업 되겠는데? 돈 되겠는데? 하셔가지고 이분이 평생 유통권을 같이 구매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분으로부터 1레벨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평생 유통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소비자 퍼센테이지로 받아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평생 유통권 가진 사람으로부터 레벨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레벨의 폭이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M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에 보상이 잘 풀어져 있는가를 봤었을 때 초기 사업자분들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입소문을 냈었을 때 부담 없이 소기비를 벌어가실 수 있는 안전한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나와 같은 이나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레벨마다. 그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저 같은 사람 한 100명 오면 그냥 어디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렇게 단단한 사업자들이 이 레벨 안에 꽉 차 있다면 당연히 나는 진짜 그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분들 사이에도 많이 제품력이 전달이 되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는 저는 요거 뾰로롱 했었어요. 독일 PM 처음 보상 들었었을 때 무한대? 옆으로는 무한대 들어봤는데 아래로도 무한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늘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이 레벨, 앞에 말씀드렸던 6레벨도 다 받아가려면 최고 직급이 되어야 돼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황대현 그룹장님이나 이제 정서진 그룹장님은 돼야 6레벨 다 받아가거나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희들 PM은 뭐예요? 그게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냥 최소한의 리더십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꼭 이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리더십 보너스는 이제 직급별로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건 저는 너무 정당해서 좋았어요. 공평해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 직급별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얘기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영향력을 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러면 그만큼 본인이 펼치신 그런 시간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소통하고 했던 그 에너지와 노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보너스로 더 챙겨준다는 거예요. 너 리더십 좀 있는 사람이네? 너 많이 도왔구나? 이거를 보너스로 정당하게 더 챙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 이 차등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리더십 보너스가 이 직축 보너스도 받아가죠. 그 다음에 6레벨 보너스 받아가죠. 아까 평생유통 15만 6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6레벨에서 플러스 알파로 차등을 해서 또 받아가게 되는 거고 이 6레벨에 벗어난 사람들 것까지에 대한 또 리더십이 또 계산이 돼서 나한테 지급이 되는데 옆으로도 무한대 아래로도 무한대로 들어온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도 그랬어요. 자,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PT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저는 PT이니까 18% 지금 바꿔야 될까 봐요. 18이라고 하니까 뭔가 욕 같아가지고 18%를 가지고 있는 리더십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나의 직대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나이는 리더십 보너스를 플러스 알파 못 받아가요. 근데 당연히 나보다 이제 다른 직급을 가지고 있는 차등되는 파트너들 분들은 이 리더십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내가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금액으로 플러스 알파 돼서 퍼센테이지가 계산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매력적인 건 뭐냐면요. 내가 직대를 3명 이상 늘리시잖아요. 4명이고 5명이고 6명이고 이렇게 나와 같은 리더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플러스로 줘요. PM에서는 0.5로. 아까 같은 직급은 못 받아간다고 했죠. 근데 이 파트너가 본인 아래에 3명밖에 없는 거예요. PT라는 직급은 밑에 세 라인에 이제 포인트를 하는 건데
그 파트너가 18%의 보너스이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1명, 2명, 3명, 4명, 5명이잖아요. 이 사람 빼고 4명이잖아요. 그러면 0.5% 보너스를 더 주거든요. 그러면 같은 직급이어도 0.5%더 챙겨줘요. 이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또 반했던 게 뭐였냐면 이 파트너는 파트너 본인이 가져가고 내가 또 열심히 한 만큼 또 그거에 맞게 내가 받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면서 이거 완전 윈윈 구조가 맞네 라고 해서 선택을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나 네트워크 아니더라도 어떤 대기업을 가시든 일반 회사를 가시든 중소기업이 아니고 소규모 회사가 아니고서야 보너스를 잘 챙겨주는 데가 있거든요, 간혹. 근데 그런 데서도 보면요, 일 잘하는 회사원, 일 잘하는 뭐라 그래야죠? 직장인? 지금 직급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더 챙겨주는 게 있죠. PM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입을 한 순간 2개월 이내에, 4개월 이내에, 7개월 이내에, 13개월 이내에 이런 직급을 빠르게 달성을 하게 되시면 다 받아가셨을 때 1,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저 금액을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소비자분들이나 또는 이런 사업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인업을 하시고 일단 내가 제품 먹어보고 좀 몸 좋아지면은 그때 전달할게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또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아쉬워요. 왜냐면 저는 이 제품력이 좋다라는 건 이미 너무 알고 있었고 왜냐면 증명된 기관들도 다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고 몸의 변화는 내가 먹으면서도 느끼거든요. 액티바이즈 한 잔만으로도 이미 확인이 되고 근데 내가 몸이 완전히 좋아진 상태에서 스타트를 한다?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센텀과 해운대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네. 그래서 내가 스타트 사입을 한 순간 빠르게 이거를 전달을 하시는 게 기회의 땅을 마주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동차 보너스도 있죠. 이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차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제가 미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보너스에 더 끌리세요라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신규분들한테. 그러면 자동차를 찝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왜냐면 보통 저희가 자동차를 계약을 할 때 할부로 거의 보통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 진짜 주는 거 맞아? 또는 이걸 주는 회사도 잘 없을 뿐더러 내 명의로 차를 준다고?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반응이 대다수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명의로 계약을 했었을 때만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차종은 BMW, 미니, 이제 기아, 여기 CLG급 가시면 이제 포르쉐까지 지원급이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차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요. 그러면 그 차값 다 계산해가지고 제로가 될 때까지 월 현금으로 제 계좌에 넣어줍니다. 회사가. 네, 그래서 계약서만 제출하고 PM카 인지 그 스티커 부착해가지고 그 제출하시면 되는데 저도 처음에 그 PM카 스티커 붙이기 싫어가지고 혹시 붙였다가 떼도 되나?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실제로 진짜 그랬거든요.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약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제가 소득을 버니까 이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네, 빨리 붙이고 싶은 거예요. 스티커 언제 오냐고 제가 고객센터에 막 전화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자부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뿜뿜하게 되죠. 약 어깨가 이게 하늘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빨리 이 PM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PM카가 홍보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지금 뽑은 BMW 영상인데요. 사실 저희 해강그룹에서는 BMW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아차도 있지만 기아차도 충분히 계약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BMW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살아가면서 사실 외제차 계약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쉽지 않았어요. 내가 외제차 한번 타볼 수는 있겠어? 심지어 제가 이 차를 보러 가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도 나 지금 계약해도 되는 거 맞아?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내가 외제차를? 왜냐면 외제차 모델명만 검색해보셔도 차 금액이 나오잖아요. 와, 이 8천만 원? 1억 넘는 거? 이거 어떻게 사지? 와,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PM 덕분에 제 인생에서 BMW 계약을 해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도 안 믿었어요. 그 순간까지. 근데 신기한 거는 그동안 제가
계약을 안 했었을 때에 그 카 보너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적립금으로 쌓여 있었고 그거를 이제 저는 일실납으로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보너스도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요 끝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큰 해강그룹에서 세미나를 열거든요. 그때 전 지역에 있는 해강그룹 사장님들이 모여서 차를 끌고 오시는데 PM카 다양한 차종들을 또 직접 두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행 보너스도 있죠. 진짜 잘 가면 1년에 4번 갑니다. 이렇게 한 번씩 유럽 사업자들 때문에 이제 그 동남아가 끼긴 하는데 이 발리도 클럽메드라고 해서 올인크루시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먹고 자고 마시고 놀고 파티 즐기고 하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여행이고요. 이 리조트 자체를 PM에서 다 빌려가지고 외부인은 출입도 못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정도의 그게요. 그거 뭐죠? 스케일이, 스케일이에요. 어머, 나 이 영어 쓰면 안 될까 봐요. 영어 하면 안 될까 봐요. 영어 쓰려고 하다가 지금 말문이 막히네.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맨만 되셔도 완전 최소한의 리더십만 가지고 계셔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유럽 여행 가시게 되고 그리고 BP 요번에 저희 겨울 있죠. 그리고 PT가 되시면 이렇게 또 프랑스 니스나 두바이 둘 중에 또 하나를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유럽도 한 국가를 정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줍니다. 리스트를 주는데 거기서 너가 가고 싶은 국가를 선택을 해서 가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PM을 선택을 하시면 유럽 국가를 다 도시면서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경험까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가보기 전까지는 진짜야?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진짜 갈 수 있을까? 이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갔더니 진짜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는 올해 6월에 갔다 왔고요. 크로아티아를 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성희 사장님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았어요. 내 돈 들여서 유럽 여행 가려면 사실 조금 부담감이 있거든요. 심지어 거의 왕복 비행기에 거의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서 내가 가야 되고 숙소에 밥 먹는 것까지 그리고 가면 또 우리가 쇼핑도 하게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 그 경비가 너무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도전조차 알아보지조차 않거든요. 부담감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 많이 가죠? 동남아 많이 가죠. 그나마 좀 저렴한. 그래서 근데 PM 덕분에 유럽이라는 곳을 제가 가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제가 초반에 이런 뭐 알바 경력, 이런 직장인 경력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일을 하느라 여행 꿈도 못 꿨어요. 여행 갈 돈으로 그냥 돈 한 번 더 벌어야지. 이것 때문에 저도 젊은 나이였지만 시간조차 못 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갔던 곳이 이제 일본 여행도 거의 일주일 동안 갔었는데 그것도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저한테는 사실 유럽 여행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 그리고 진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다른 국가를 가니까 시야도 많이 넓어지고 관점과 생각도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여행은 꼭 값진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은 우리 스폰서님들 그리고 나의 후원자 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 그런 시간들이 또 귀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가면요 놀지만 않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업자들, 유럽 사업자들 포함해서 전 세계 독일 PM 사업자들이 모여서 비즈니스 경영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되시고 이번 윈터 겨울 여행지죠. 이렇게 리스트를 보여주거든요. 터키, 뭐 이탈리아, 밀라노, 스페인, 뭐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내일 저희가 티켓팅을 하는 날이에요. 이거는 이제 VP 이상 분들께서 유지를 자격 조건 되시면 신청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선착순 신청이어가지고 티켓팅을 대기했다가 해야 돼요. 저는 어디를 갈 거냐 해봤더니 여기 터키 안탈리아가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12월이면은 뭐죠? 겨울이잖아요. 추워요. 그래서 그나마 따뜻한 곳을 가고 싶더라고요. 지금 여기 12월에 여기 날씨는 봄이래요.
근데 조금 이번 여행지는 또 특별하게 있더라고요. 여기 리조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양한 경험, 수영장도 있고 여기 안에서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여행지고, 다른 루트는 그 돌아다니는 루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여행지를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또 기회도 그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타네요. 연금 보너스 있거든요. 저희 연금 보너스 때문이라도 이 PM은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연금 보너스 주는 곳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PM 그 연금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IMM부터입니다. 이 IMM이 핵심이라는 것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50%의 회사에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EBP였을 때 6만 원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6만 원 50%또 추가 지원을 해줘서 나의 계좌에 현금으로 주거든요. 그럼 내 이름으로 12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PM에 넣는 게 아니라 1금융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하나은행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시납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IMM 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IMM이라는 이 직급이 그 건물로 치면은 5억대의 상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뭔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게 주식 또는 부동산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이 패시브 인컴, 네트워크 마케팅만 선택을 하셔도 나는 이 건물, 5억대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IMM으로 발생되는 월 평균 커미션이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많게는 200만 원 이상까지도 벌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300만 원 이상까지도 벌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근데 그런 돈이 내가 계속 노동만 해서 벌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 레버리지 소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IMM 되는 방법, 그리고 해서 그거를 나의 파트너들한테, 그리고 나의 팀에게, 나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비즈니스 성장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BP 가는 방법, EBP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IMM만 되는 방법만 잘 가르치셔도 이렇게 IMM 세 라인이면은 VP 당연히 되겠죠. 3만 포인트가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EBP는 5만 포인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5명을 내 파트너로 이제 팀과 함께 하시면 당연히 나의 소득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이 반복해서 일의 방식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로 이제 그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IMM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10명을 세팅을 하시면 PT라는 월 1,000만 원 직급을 벌실 수 있는 PT 직급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그 PT 할 수 있는 방법이 요렇게도 있거든요. 25,000, 25,000, 여기 5만이니까 합해서 PT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리더십만 계산을 했었을 때 이 금액과 요 금액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리더십 보너스가 아까 옆으로도 무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래로도 무한대. 그래서 리더십 보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플러스 알파가 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냥 딱 3명한테만 딱 전달해야지 이거보다는, 물론 저희 PM은 한 명한테만 전달해도 되는 보상이지만 내가 많이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금액들을 더 많이 받아가게 되시는 보너스 계산법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제 판매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제품, 몸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먼저 가장 하시잖아요. 그게 니즈이기 때문에 그것도 니즈 파악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 제품을 생각하시고 떠올리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셔도 좋기는 한데요. 제품만 계속 전달만 하시면 나는 그냥 영업사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예시가 9월 달에 내가 10명한테 전달을 했어요. 근데 보상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10월 달에 나는 또 10명한테 또 전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개가 안 나니까. 그리고 소개를 이 팀 형성이 안 나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 혼자서 계속 10명, 10명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년 되면요. 60명이 될 것 같지만 저의 몸은 하나죠. 맨날 이 60명을 만나면서 다닐 수 있을까요? 또는 나의 시간도 한계가 있고 나의 체력도 한계가 있고, 또는 이 11월 달에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내 몸이 아플지 안 날지 모르는 사람이는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 판매만 하는 거는 사실 결국은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왜 이게 프랜차이즈 형식이냐? 전달. 나 5명, 너 5명, 얘 5명, 쟤 5명. 이렇게 팀이
합해서 힘을 합해서 팀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펼치신다면 그 숫자가 레버리지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혼자서 하는 노동과 팀과 함께 하는 그 힘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영업한 것처럼 내가 60명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요. 나는 결국 내년이 돼도 MM이에요. MM밖에 안 돼요. 내가 몇 개월 뒤에 나 혼자만 했었을 경우에.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나 5명, 너 5명, 쟤 5명 이렇게 다 같이 그 힘을 합쳐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레벨이 내려가게 되면서 나는 결국에 이 레벨이 꽉 차게 되면은 최고 직급이라는 시에를 자연스럽게 가는 게 레버리지 패시브 인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의 방식, 장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계산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검토하고 확실히 들으셨다면 배움부터 하시는 거. 네, 저는 이거를 진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단계를 뛰어넘고 전달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배움이 안 된 게 많고 정보 지식이 잘 없다 보니까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열정만 좋아서 또 잘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객관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팀 안에서 배움하시고 나 혼자 잘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문화에 잘 스며드셔야 팀워크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또 배워가실 수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이거 처음 아는 일이다. 나 이 독일 PM 모른다. 그래서 내가 완전 기초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배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전에 N사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 독일 PM을 선택을 했었을 때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냐면 나 네트워크 좀 아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건방진 생각을 내 맘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지만 아니야. PM은 달라. 그래서 나 아예 네트워크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배워야겠다 해서 저는 그렇게 배워갔었습니다. 파이프라인 하나를, 이 파이프라인은 자동화 소득을 하거든요. 간접 수입을 말을 하는 거고요.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 1000개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 꼭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센텀, 해운대, 이 기회의 땅, 이 초기 시장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추후에는 월급 봉투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 100개를 누리시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